안녕하세요. 속초에서 살고 있는 박예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Y 뉴트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조금 알아보기 전에 문제점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해 있는 상황인데요. 병원 수도 늘어나고 그만큼 의학 기술도 늘어나고 그리고 의사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환자 수도 늘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원인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환자 수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렸지만 요즘에는 식탁으로부터 질병이 와요 해가지고 식은병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식은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오늘 당장 갑자기 많은 양의 설탕을 먹었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당뇨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오늘 나쁜 지방을 막 먹어가지고 갑자기 나쁜 콜레스테롤을 확 늘거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은병은 왜 찾아오냐면 내가 꾸준하게 안 좋은 거를 계속 섭취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먹어야 될 영양소를 제대로 골고루 먹지를 못해서 이렇게 식은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상 이렇게 보면은 100% 중에서 25%는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심혈관계 질환, 그래서 이렇게 당뇨라든지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25%는 암 관련 질환, 그리고 나머지 2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심장이나 신장, 콩팥이나 간 쪽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고 반으로 나뉘는데 뭐 사고사나 자살 그리고 나머지가 정말 내가 이번 삶을 다 해가지고 건강하게 정말 주무시다 돌아가신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알아봤냐면 정말 내가 웬만하면은 그렇게 뭐 아파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좀 건강하게 가는 게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조금 몸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몸이 있어요. 근데 몸이 하나의 이렇게 덩어리로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요. 몸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기관이 있어요. 기관이 있고요. 기관에서 좀 더 들어가면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조직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이렇게 기관까지는 한의학에서 알아냈고 조직에서는 양약에서 알아냈어요. 하지만 이 세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몇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라고 하면 60조 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 숫자를 들었었을 때 60조 개 감이 안 잡혔는데 우리가 전 세계 인구가 60억 명이라고 했었을 때 약 10,000배에 달하는 이렇게 세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포를 한번 제가 크게 확대해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세포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세포 하나를 확대한 거예요. 원래 되게 작은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핵이 있어요. 그래서 DNA라고 하죠. 우리 과학 잡지에서 많이 보는데 이렇게 나선형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조금 이것도 한번 확대해 볼게요. 우리가 왜 컴퓨터도 0과 1로 해가지고 이제 이진법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도 그게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데닌, 시토신, 구아민, 티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95%가 작동 조절. 작동 조절이 뭐냐면 내가 밥을 먹었을 때 씹어서 넘겼으면 소화시켜, 심장 뛰어 이런 식으로 작동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죄송합니다. 5%가 그 구성, 내가 생김새. 손가락이 5개여야 돼, 눈이 커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에는 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 못 드렸는데 인지질이라 그래가지고 세포에 보호막들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리보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솜 같은 경우는 ATP라고 하죠. 우리가 당을 먹어요. 그러면 당을 먹어서 열과 에너지를 내주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리고 여기 리보솜이 있어요. 이게 리보솜이에요. 이렇게 리보솜이 있는데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밥을 먹고 씹어서 삼키면 소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소화를 시킨 다음에 영양소를 흡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배설까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리보솜도 그 역할을 해요. 쓰고 배출하고 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포는 하루에도
수십 개가 또 이렇게 죽고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재생하고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세포를 알아봤냐면 세포가 건강해야 조직이 건강하고요. 조직이 건강해야 기관이 건강하고 기관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알아봤는데 한번 우리가 영양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당이 있어요. 당 같은 경우에는 단순당이 있고 다당류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다당류를 드셔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단순당 같은 뭐 이렇게 밥도 있고 떡도 있고 빵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순당이 있지만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만약에 내가 잘 접하지 못해요라고 하신다면 매 끼니마다 이렇게 밥이나 드셨을 때 될 수 있으면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단순당을 먹었을 때도 내 몸의 섭취가 좀 천천히 되거나 늦게 이제 소화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덜 흡수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여 가지가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 그리고 비필수 아미노산이 11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저 평소에도 고기 많이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고기도 물론 나쁘다는 것만은 압니다. 하지만 고기는 순수하게 단백질만 섭취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방도 같이 섭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식물 단백질도 있어요. 그래서 식물 단백질 7, 동물 단백질 3으로 드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섭취를 해주시면 좋냐면 만약에 내 몸무게가 50kg예요. 그러면은 1kg당 1g. 그래서 50kg인 분은 50g, 60kg인 분은 60g 이렇게 드셔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방이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 좋은 지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오메가 3하고 오메가 6 지방산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잘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 비타민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은 20여 가지, 20여 가지를 드셔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식물내재 영양소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파이토칼라라고 하죠. 우리가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노란색, 하얀색 이렇게 선명하게 색깔을 띠고 있는 죄송합니다. 5가지 이제 색깔의 식물내재 영양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왜 암에 안 걸리려면 내가 그리고 다른 질환에 안 걸리려면 내 얼굴만한 접시에 5접시씩 몇 끼니 드세요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쉽지 않죠. 식물내재 영양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6번째로 무기질이 있어요. 무기질은 뭐냐면 칼슘, 마그네슘, 철처럼 이런 이제 무기질 같은 경우는 50여 가지를 드셔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몇 끼니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챙겨줘야 되는 영양소들이라는 건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서 섭취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텐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식물에서 이거를 다 섭취가 가능해요.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 이파리가 있고요. 뿌리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너무 못 그렸네요. 해가 이제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하면 우리가 식물은 사람과 다른 게 사람은 CO2, 그러니까 O2죠. 공기를 먹지만 식물은 CO2, 탄소를 먹어요. 탄소를 먹어서 우리 이제 땅 속에 H2O 물이 있죠. 물이 있고 죄송해요. 중에 있는 이제 질소랑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기질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무기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식물이 이렇게 자라요. 근데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단은 예전과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뭐 이렇게 얼마 전에도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도 보면은 비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섞여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요즘 막 경보도 계속 뜨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양이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양을 수확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나란 사람이 혼자 마트를 가서 파를 사지만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파를 또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빨리 자라게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막 안 좋은 비료 그리고 식물을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래는 햇빛을 보고 자라게 해야 되는데 하우스 재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햇빛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열로 인해서 빠르게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도 유통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자마자 바로 먹으면 너무 좋겠지만 유통 과정에서 식물을 따자마자 식물이 파삭삭하고 갑자기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식물은 뭐를 하냐면 유통 과정에서 나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게 계속 자기 생명력을 내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는 과정에서도 이미 자라는 환경에서도 이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오는 과정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식물의 그 생존 본능 때문에 영양소를 내뿜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식탁에 오면은 또 바로 그걸 해먹는 게 아니고 냉장고나 이런 데 또 보관했다가 드시잖아요. 그래서 영양소가 많이 파괴된 그런 이제 식물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당근 하나를 먹어도 영양 섭취가 어느 정도 됐지만 지금은 당근 한 7개, 8개 먹어야 예전에 한 개만큼의 양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공식품이 있어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알아볼게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딸기가 없는데 딸기 우유, 바나나가 없는데 바나나 우유, 그리고 이렇게 스팸이라던가 그런 햄에도 보면은 고기가 안 들어있는데 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오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 방부제를 투여를 하고요. 그리고 영양소를 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통 과정이 길어서 햄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막 엄청 길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사육 환경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닭이라든지 돼지, 그다음에 소 이렇게 여러 사육 환경이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전에는 이 병아리부터 성인 큰 닭까지 되기까지가 원래 6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호르몬제나 이런 걸 투여를 해가지고 거의 막 한 달 만에 성인 닭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저도 요즘에는 웬만하면 안 먹으려도 치킨이라던가 이런 거를 자주 드시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점을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뉴트리라이트예요.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1934년에 칼렌보그 박사님께서 예전에 이제 중국에를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신 분들, 돈이 없는 분들이 더 오래 살고 부자인 사람들이 더 빨리 이렇게 돌아가시더라. 그래서 그게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제 가난하신 분들은 정말 돈이 없으니까 고기나 이런 걸 즐긴다기보다 식물을 즐겨 드셨던 거고 풀이나 이런 걸.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은 고기나 육류를 즐겼던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식물에 답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농장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만년설이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이거를 날씨를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조절을 하는데 만년설에서 7수 물을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 식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식물이 부족하면 7수를 여기에서 지하수를 끌어다가 물을 이렇게 뿌립니다. 물을 이렇게 뿌리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농장이 4개가 있는데 일부러 준 사막지대에다가 농장을 해요. 왜냐면 일조량을 쨍쨍하게 받으라고. 왜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식물은 햇빛을 받아서 영양소를 이렇게 뿜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조량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약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지 않고 농장이 엄청나게 큰데 만약에 농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나누면 꼭 하나 정도는 휴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콩가식물을 심어요. 그래서 콩가식물을 심어서 땅을 비옥하게 한 다음에 양떼를 풀어요. 그래서 양떼를 풀어가지고 이 양들이 이거를 먹고 응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천연비료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응아를 해서 천연비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벌레도 이렇게 풀어놔요. 그러면 또 새들이 와서 그 벌레를 먹게끔 하고, 그리고 이집트 지렁이를 사용합니다. 이집트 지렁이는 수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더블 X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더블 X는 총 6알입니다. 그래서 큰 거 2개, 그러니까 비타민 큰 거 2개, 그 다음에 중간 거 2개, 식물내재 영양소 2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더블 X에 들어져 있는 성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적지는 않겠습니다. 알파파, 물냉이, 파슬리, 시금치, 양파, 강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에는 아세로라 체리, 그리고 블루베리,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엘더베리, 토마토, 포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허브류에 로즈마리, 마리골드, 페퍼민트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더블 X가 한번 리비전이 됐어요. 2019년 한 번 리비전 됐냐면, 왜냐면 이게 전 세계에 100여 개 국가에 나가져 있는데 이게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 식생활을 파악을 하고서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연세대와 합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맞게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그 비타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할게요. A, 비타민 A, B, C, D, E, K가 있어요. 그래서 A는 우리가 점막이에요. 점막이랑 피부, 그리고 망막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를 섭취를 해줘야 우리가 왜 눈 건조증이 생겨요. 그 다음에 피부가 자꾸 푸석해요. 그런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A가 말 그대로 보호를 해줘야지 그게 좀 덜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는 B라기보다 B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6, 9, 12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이제 이렇게 임신했었을 때 세포분열 한다잖아요. 그래서 엽산해두세요라고 하는데 그거에는 이제 관련되어 있는 6, 9, 7, 12고요.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각기병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필요한 그 영양소들이에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우리 항산화제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예전에는 이게 부족하면 그 피를 토하거나 각혈병에 걸리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요즘에는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다쳤어요, 부딪혔어요. 근데 그게 멍이 드는데 멍이 커져요. 그러면 안에서 이제 혈관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 이상 분열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오늘 거의 실내에서 지내고 밖에서 활동을 거의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뭐 코로나 때문에 집을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밖에 저희 거의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해도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E도 이렇게 중요한 물질이고요. 그리고 K는 혈액응고 관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C가 부족하면 멍이 들었었을 때 그 멍이 되게 커지기는, 원래 멍든 부분만 딱 들어야 되는데 커지게 되는데, K가 부족하면 내가 이렇게 긁히거나 넘어졌거나 이렇게 긁힌 상처가 났었을 때 피가 잘 안 멈추고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부족하면 혈액응고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머지 아까 전에 그러니까 크게 이게 이제 비타민이고 중간이 미네랄이고 여기 이제 식물내재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그 나머지 또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칼슘, 마그네슘, 철, 요오드, 아연, 철, 요오드, 아연, 그 다음에 구리, 망간, 그리고 크롬, 셀레늄, 몰리브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요. 칼슘, 마그네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근육 수축 이완을 도와주는 네, 물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철은 우리가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생리하실 때 왜 어지러워요 이렇게 빈혈 그리고 이제 뭐 악성 빈혈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철 결핍성 빈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필요한 철이 있고요. 그리고 요오드는 우리 그 갑상선 갑상선 이렇게 전환할 때도 필요한 이제 갑상선 물질입니다. 그리고 아연은 우리 요즘에 아이들 성장에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 성장 생장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 성장 관련이고요. 구리는 색소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나이가 젊은데 자꾸 흰머리가 나요. 아니면 피부색이 갑자기 막 칙칙해요. 그러면은 이 색소가 부족해서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망간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 이런 좀 안 되는데 화를 많이 내거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더블 X를 드시면 좀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도 더블 X를 드셨는데 부부 사이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롬은 인슐린 작동 조절을 도와주는 거니까 요오드는 이제 갑상선이면 크롬은 인슐린 이쪽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요. 그리고 셀레늄하고 죄송합니다. 몰디브덴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항산화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블엑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요즘에는 조금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양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영양제를 많이 챙기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비타민C 주세요. 비타민 D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벌써 뭐 조금 가격 좀 있다 싶으면 하나에 벌써 3, 4만원? 이래요. 저도 원래 더블엑스를 알기 전에는 다른 제품을 먹어봐서 이렇게 가격을 조금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6알이 다 해서 8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분이 83,000원인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냐면 저는 만약에 더블엑스가 더 비쌌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주고 사 먹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가격을 내고 왜냐면 저는 정말 영양제를 먹어서 효과를 많이 받고 정말로 너무 많이 아팠었던 사람이어서 정말 이만한 영양제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뉴트리라이트만큼 투명하게 농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로 이제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한번 이렇게 좀 잘 알아보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